안녕하세요. 생명과학 2 수능특강 6강 문제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수업 시간에 이 문제풀이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6월 달에 너무 빠지는 날이 많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좀 부족해서 문제풀이를 영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상이 좀 필요하신 학생들, 또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영상 6강과 7강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 영상을 꼭 보시고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변형되기 때문에 떻게 문제 풀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문제 풀이 듣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학교에 와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은 문제 혹은 수업 시간에 좀 개념을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그냥 X 표시하고 시험 문제에 출제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 따라오면서 제가 X 표시한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전 문제 풀이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림은 생물 가와 나의 DNA 일부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사람과 대장균 중에 하나다. 그럼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대장균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유전자의 수가 나와 있어요. 유전자의 수 가와 나에서 가는 유전자가 지금 53개 있는 거고 같은 길이만큼 같은 길이를 지금 표시하고 있죠. 같은 길이만큼 DNA 안에 나에는 유전자가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좀 진한 회색이 있고 좀 연한 회색이 있네. 그리고 하얀색이 있네. 이 하얀색은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의 빈 공간, 즉 유전자가 아닌 부분인 거고 1번과 1, 2, 3 그러니까 번호로 나와 있는 거 그리고 53개라는 거 이제 유전자라는 거죠. 유전자 중에서도 이렇게 진한 부분은 엑손, 즉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부분, 그리고 조금 연한 회색 부분은 인트론, 즉 유전 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전자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건데 사람과 대장균, 즉 세균에서 유전자의 개수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왠지 유전자의 개수가 더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반대예요, 오히려. 사람은 유전자보다 유전자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DNA 전체 중에 실제로 유전자라고 부르는 영역, 즉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영역은 단 2%에 불과하고 나머지 98%는 비유전자 지역, 유전 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 지역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길이에서 유전자의 개수가 적은 나가 바로 사람이고 유전자의 개수가 많은 대장균이 가예요. 그랬을 때 기억, 가는 사람이다. 틀리고 니은, 나의 DNA는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한다. 사람의 DNA는 너무 길기 때문에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해서 뉴클레오 소음이라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맞는 보기가 될 거고 디귿, 가와나 유전체는 모두 선형이다. 지금 대장균은 DNA가 선형이 아니라 원형의 DNA.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되어 있는 원형의 DNA를 형성하고 있고 사람은 이렇게 생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형의 DNA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모두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그림 후 유전 물질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 내용이다. 이 중에서 옳은 학생만을 고른 것을 찾아라. 자, 학생 A를 보면 유전 물질은 개체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유전 물질 안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학생 A가 하는 말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 유전 물질의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 진화에 필요한 유전적 다양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유전 물질이 이제 이렇게 복제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돌연변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돌연변이가 생기면 조금 다른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생성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해서 환경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살아남게 되겠고 환경에 좀 불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은 도태되게 될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진화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가 결국은 진화에 필요한 유전적 다양한 형질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학생 B의 말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학생 C, 유전 물질에 대한 연구 초기엔 단백질보다 DNA를 유전 물질이라 여겼어. 과학자들은 이 유전 물질에 대한 그 지식이 없을 때는 단백질을 유전 물질이라고 여겼어요. 초기에는. 왜냐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종류가 20가지의 종류가 되고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종류가 네 가지란 말이에요. A, G, C, T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형질이 또는 생물의 형질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다양한 형질을 만들어내려면 유전 물질이 굉장히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다. 그러려면 종류가 4개인 염기보다는 종류가 20개인 아미노산이 훨씬 더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유전 물질은 단백질일 것이다 라고 연구 초기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 C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후속 연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유전 물질이 단백질이 아니라 DNA라는 것을 결국에는 밝혀내게 되겠죠. 학생 C가 하는 말은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연구 초기에는 단백질을 유전 물질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답은 A, B,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4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서 5번. 5번 역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 일부 섞여 있기 때문에 X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 표는 염기쌍의 수가 같은 두 개의 이중가닥 DNA를 구성하는 단일가닥 1, 2, 3, 4 염기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문제에서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쌍, 두 쌍에 두 개의 DNA가 있는 거죠. 이때 단일가닥 1, 2, 3, 4가 있는 거예요. 근데 1, 2, 3, 4 중에 뭐가 한 세트인지는 모르는 거지. 1번과 4번이 이중가닥 DNA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1번과 3번이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샤가프의 법칙을 통해서 염기쌍의 규칙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샤가프가 밝혀낸 염기쌍의 규칙은 이제 상보적 염기쌍 서로 A와 T가 서로 상보적으로 수소결합을 하고 G와 C가 서로 상보적으로 수소결합을 한다. 요것을 이제 샤가프가 알아내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DNA 이중가닥에서 한쪽이 염기가 A다? 그럼 반대편 염기는 무조건 T예요. 한쪽의 염기가 G다? 그럼 반대편 염기는 무조건 C가 되겠죠.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DNA 이중가닥 전체에서 A의 개수가 만약에 20개다? 그럼 A의 옆에는 반드시 T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이 A라면 반대편은 T가 있잖아요. A가 이중가닥에서 얘와 얘 전체 이중가닥에서 A를 더한 값이 20개라면 T를 더한 값도 몇 개예요? 20개예요. 그래서 A와 T의 비율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중가닥에서. 같은 원리로 G 옆에는 항상 C가 있기 때문에 G가 30개가 있다? 그럼 C는 반드시 30개가 있어요. 이래서 이게 100%가 되는 거예요. 20, 20, 30, 30 해서 총 100%가 되는 거죠. 염기 4개를 다 더한 값이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가닥에서는 A의 비율과 반대편 T의 비율이 같아요. 즉 얘가 1번이고 만약에 얘가 2번이라면 1번의 아데닌의 비율과 2번에서 타이민의 비율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염기조성표를 보면 1번 가닥에서 G가 29%네? 그럼 반대편 가닥에 G가 29%가 아니라 C가 29%여야 돼. G와 C가 서로 상보적 결합하기 때문에 반대편 가닥에서 C가 29%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찾아보면 4번 가닥에서 C가 2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이중 가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원리로 1번 가닥에 C가 25%네. 그럼 4번 가닥에서 G가 25%여야 되는 거죠. 서로 상보적 결합하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상보적 결합, 이 둘이 서로 상보적 결합하기 때문에 서로 상보적인 것끼리 비율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알 수 있는 것은 4번 가닥에 A가 25%다? 그러면 반대편 가닥에 1번 가닥에 T가 25%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을 채울 수가 있고 A와 T가 지금 1번 가닥의 A와 4번 가닥의 T가 비율이 같을 텐데 둘 다 기억으로 그 값을 정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1번과 4번이 서로 한 세트다. 2번과 3번이 서로
한 세트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즉, 이 두 개의 DNA 중에서 1번과 4번이 서로 이중가닥을 형성하고 있고 2번과 3번이 서로 이중가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빈칸도 한번 채워보면 2번 가닥에서 아데닌이 24%면 3번 가닥에 타이민이 24%여야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2번 가닥에 구아닌이 26이면 3번 가닥에 사이토신이 26, 2번 가닥에 타이민이 23이면 3번 가닥에 아데닌이 23, 3번 가닥에 구아닌이 27이니까 2번 가닥, 그 맞은편 가닥에 사이토신이 27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외에 나머지 빈칸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럼 기억은 어떻게 채울까? 여기서 힌트는 염기쌍의 수가 같은 두 개의 이중가닥. 그러니까 두 개의 염기쌍의 수가 같다는 거예요. 염기쌍의 수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AT 결합과 GT 결합이, GC 결합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염기쌍을 형성하고 있죠. DNA 이중가닥에서. 이 염기쌍의 개수가 5개면 5개. 이쪽 한쪽이 5개. 지금 염기쌍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럼 반대편에 다른 DNA 이중가닥에서도 염기쌍의 수가 5개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염기쌍의 수를 알려면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네. 지금 1번, 4번 DNA는 기억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2번, 3번 DNA를 봐야 되죠. 2번, 3번 DNA에서 염기쌍의 수가 몇 개일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염기쌍을 지우고 여러분 좀 늘려서 한번 보면 2번, 3번만 지금 주목을 해보면 2번에서 아데닌의 개수가 24개, 구아닌의 개수는 26개, 그 다음에 사이토신 27개, 그 다음에 타이민이 23개죠. 이렇게 각각의 지금 나와 있어요. 비율이. 그럼 3번 가닥에서 반대편이랑 서로 상보적이겠죠. 아데닌이 24개면 3번 가닥에서는 타이민이 24개, 그 다음에 구아닌 대신에 사이토신이 26개, 구아닌이 27개, 아데닌이 23개겠죠. 그럼 염기쌍의 수를 지금 AT 결합이 몇 개인 거예요? 여기에서 AT 결합은 24개인 거죠. 24이니까 이 AT 결합은 지금 24개. 여기서의 TA 결합은 23개니까 TA 결합 23개죠. 이런 식으로 염기쌍의 수를 다 더한다는 것은 얘를 다 더한다는 거지. 24 더하기 26 더하기 27 더하기 23을 한 게 총 염기쌍의 개수라는 거지. 다 더하면 100개. 즉 2번, 3번 가닥에서 염기쌍은 100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염기쌍의 수가 같다 그랬으니까 1번, 4번 가닥에서도 염기쌍이 총 100개여야 된다는 거지. 그럼 한쪽만 보면 알아요. 한쪽만 보면 다른 쪽도 똑같으니까, 비율이 똑같으니까 염기쌍의 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A 몇 개인지 모르고 1번 가닥에서 G 29개, C 25개, T 25. 퍼센트죠, 비율이죠. 총 더한 게 지금 100쌍이어야 되니까 A가 21%여야지만 100쌍이 되는, A가 21개여야지만 100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21이구나. 여기도 21. 이렇게 기억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기억. 보기 기억. 2와 3이 서로 상보적이다. 라는 내용이고, 기억 니은 다 더한 거. 21 더하기 23 더하기 25 하면 69 맞죠? 디귿. 1, 2, 3, 4 중에서 타이밍 개수가 가장 많은 가닥. 지금 타이밍의 개수가 1번 가닥에서는 25. 여기서 지금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면 1번 가닥에서 타이밍의 개수는 25, 2번은 23, 24, 21. 뭐가 제일 많죠? 타이밍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1번 가닥이 25%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가닥은 3번이 아니라 1번 가닥이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즉 3번이 답이겠죠.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서 7번. 그림은 염기쌍의 수가 같은 이중가닥 DNA, 기억, 니은, 디귿의 온도에 따른 자외선의 흡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중가닥에서 자외선을 쬐어줬을 때 자외선을 이 이중가닥이 얼마나 많이 흡수하느냐, 흡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기억만 봤을 때, 기억 이중가닥만 봤을 때 온도가 낮을 때는 자외선 흡수 정도가 낮은데 온도가 높으니까 자외선 흡수 정도가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자외선 흡수 정도가 조금 다르구나. 그럼 왜 온도에 따라 달라졌을까? 그 다음 그 문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외선의 흡수 정도는 이중가닥에서보다 단일가닥에서가 크다. 그러니까 이중가닥과 단일가닥이 있을 때 자외선을 흡수하는 정도가 단일가닥에서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온도가 높을수록 자외선 흡수 정도가 커졌냐? 온도가 높았을 때 단일가닥이었구나. 온도가 낮았을 때는 이중가닥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자외선 흡수 정도가 낮다는 것은 현재 이중가닥이라는 얘기고 자외선 흡수 정도가 높다는 것은 현재 단일가닥이라는 얘기죠. 단일가닥에서 자외선 흡수 정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온도가 높아졌을 때 왜 단일가닥이 되었을까? 이중가닥이었던 것이 어떻게 단일가닥으로 됐을까? 온도가 높아지면, 즉 열을 가해주면 이 이중가닥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수소결합이 끊어져요. 수소결합이 열에 약해서 열을 가해주면 수소결합이 끊어져. 그러면 두 염기가 쌍을 이루고 있던 것이 끊어지니까 이중가닥이 단일가닥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졌을 때, 즉 열을 가했을 때 단일가닥으로 분리가 된 이유는 수소결합이 끊어졌을 때예요. 그럼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중가닥 DNA 내 염기 간의 수소결합이 많을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분리되는 온도가. 당연하죠. 수소결합이 많다? 즉 AT 결합은 수소결합이 2개고 위 A와 T 사이에 수소결합이 2개고 GC는 수소결합이 둘 사이에 3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GC 결합이 많을수록, 즉 수소결합이 많을수록 이 DNA 이중가닥 사이에 수소결합이 촘촘하게 있을수록 온도를 높여줬을 때, 열을 가했을 때 수소결합이 잘 안 끊어지는 거야, 튼튼해서. 수소결합이 5개일 때와 수소결합이 100개일 때 당연히 수소결합이 100개일 때가 더 튼튼하겠죠. 그래서 열을 가해줘도 잘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이중가닥이 단일가닥으로. 그래서 수소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분리되는 온도가 높다는 것은 이 수소결합이 많다는 것은 GC결합이 많을수록 이란 말과 같아요. AT결합은 수소결합이 2개, GC결합은 3개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같은 온도일 때를 보면 지우고 같은 온도에서 지금 자외선 흡수 정수가 기억은 높고 디귿은 거의 낮죠. 이 얘기는 같은 온도일 때 기억은 단일가닥이고 디귿은 이중가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일가닥이기 때문에 기억에서 자외선 흡수 정도가 높은 거죠. 그 얘기는 GC결합이 더 많다. 어디에서? 디귿에서. 디귿은 여전히 이 같은 온도에서 이중가닥이고 기억은 단일가닥이야. 그 얘기는 디귿이 더 튼튼하다는 얘기지. 같은 온도일 때 기억은 벌써 단일가닥으로 분리가 됐는데 디귿은 아직도 이중가닥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GC결합이 많기 때문에 디귿에서. 그래서 GC결합의 함량을 비교를 해보면 기억, 니은, 디귿에서의 GC결합의 함량은 디귿이 가장 많다. 기억이 가장 적다. 그래서 기억이 GC 함량이 적기 때문에 수소결합이 적기 때문에 같은 온도일 때 빨리 분리가 된다. 빨리 단일가닥으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자외선 흡수 정도가 높다라고 자료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억. 보기 기억에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피리미딘 계열 염기 함량이 가장 큰 DNA는 기억이다. 그래서 피리미딘 계열이라는 것은 이 염기에 고리가 이중고리가 있는 게 있고 단일고리가 있는 게 있어요. 피리미딘은 T와 C, 즉 그 염기의 고리가 하나인 작은 그런 염기를 피리미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요 4개의 염기 중에서 A와 G는 고리가 2개여서 좀 큰 염기, T와 C는 고리가 1개여서 좀 작은 염기, T와 C는 피리미딘 계열 염기, A와 G는 퓨린 계열 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피리미딘 계열 염기 함량이 가장 큰 DNA가 뭔지 골라라 이 얘기는 피리미딘 계열 염기 T와 C, 즉 이 둘 더한 값 T의 함량과 C의 함량을 더한 값이 가장 큰 DNA를 골라라. 이건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샤가프가 발견한 그 염기 조성의 규칙, 공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샤가프가 어떤 공식을 제안을 했냐면 아데닌과 타이민이 서로 결합하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서로 결합하기 때문에 요 값은 항상 1이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왜 그럴까? 아데닌과 타이민이 서로 결합하기 때문에 이중가닥 내에서 아데닌이 20%를 차지한다? 그럼 타이민도 20%를 차지하죠. 서로 결합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DNA에서 A 옆에는 반드시 T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비율이 같겠죠. 그럼 100%라면, 염기가 100%라면 지금 20에서 40%를 차지했기 때문에 남은 퍼센트가 60%. 마찬가지로 G와 C가 서로 상부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머지 60% 중에 30%는 구아닌, 30%는 사이토신이 차지하고 있겠죠. 이 값이 위와 아래가 서로 같기 때문에 항상 1이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이 지금 A와 T가 같고 G가 C가 같기 때문에 둘이 서로 아래 위가 바뀌어도 여전히 이 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T와 C의 합을 구하라 그랬지.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 함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합을 구하라는 뜻이거든. DNA 이중가닥에서 T와 C의 합이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의 각각의 DNA 이중가닥 중에 뭐가 제일 크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T와 C의 합이 항상 전체 DNA 함량의 50%를 차지해야 돼. 이거 봐봐. T와 C 함량이 항상 50%를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가 있다. DNA 염기들의 합이 100개다. 그럼 이 중에 T와 C를 더한 값이 50개라는 거지. 반. 50%니까. 그러면은 전체 DNA 염기를 알아야 돼. 여기 지금 보면은 염기쌍의 수가 같은이라고 돼 있네. 기억, 니은, 디귿이 염기쌍의 수가 같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지금 염기들의 그 합이 다 같다는 얘기야. 염기들의 합이 같고 그다음에 T와 C의 더한 값은 항상 50%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말한 T 더하기 C의 염기 함량은 지금 모든 DNA에서 같은 거지. 염기쌍도 같고 그때 T와 C의 비율이 더한 값이 비율이 50%여야 되니까 기억이 크다가 아니라 모두 같다. 기억, 니은, 디귿에 T와 C를 더한 염기 함량이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니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이 값이 모두 1이다. 아까 말했듯이 C와 G 서로 값이 같기 때문에 위아래가 바뀌어도 되는 거지. T와 A 위아래가 바뀌어도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뭐야 위아래가 바뀐 거를 지금 여기다 쓴 거네. 이건 거지. 이 지금 내가 쓴 이 식에서 C와 G를 바꾸면 A 더하기 C 분의 T 더하기 G. 이 값은 위아래가 바뀐 거. 위아래는 서로 염기 함량이 같기 때문에 여전히 이 값은 1이다. 모두 1이다. 맞지? 그다음에 디귿. 이 값이 지금 기억과 니은 중에 이 값이 뭐가 더 크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아까 전에 여기 위에서 GC 함량이 기억과 니은을 비교했을 때 니은이 GC 함량이 더 많네? 즉, 이 G와 C의 결합이 더 많아. 니은에서.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더 큰 값일까? 니은은
GC 결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G와 C의 염기쌍이 기억보다 더 많을 거야. 요 아래 값이 많다는 것은 전체적인 값은 작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지. 니은이 기억보다 GC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값은 더 작을 것이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5번이 답이겠죠. 8번. 그림은 DNA를 구성하는 두 쌍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150쌍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이중가닥 DNA 1과 2의 염기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DNA 이중가닥에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는 거지? 기억 8번. 그림은 DNA를 구성하는 두 쌍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150쌍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이중가닥 DNA 1과 2의 염기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DNA의 염기 조성을 각각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이 이 염기 4개 중에 뭔지를 맞춰보라는 얘기인데 그림을 보면 이제 기억과 디귿은 고리가 1개인 염기네. 고리가 1개인 염기는 C 아니면 T야. 니은과 리을은 고리가 2개인 염기네. 고리가 2개인 큰 염기는 A와 G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니은과 리을이 A와 G 중에 뭔지를 구하려면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수소결합이 2개, 3개네. 그럼 수소결합 2개, AT 결합을 의미하는 거네. 그래서 얘가 T, 얘가 A인 거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A와 T가 정해졌으니까 자동적으로 얘는 C, 얘는 G가 되겠지. 그래서 위에 이제 결합은 AT 결합, 이 수소 결합이 2개인 거. 그 다음에 밑에 결합은 수소 결합이 3개인 거.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다 알게 되었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기억, T, 니은, A 그 다음에 C, G TA, C, G인 거지. 그럼 1번은 지금 여기서 1번 DNA 가닥에 지금 T와 A를 더한 값과 C와 G를 더한 값이 비율이 2대 3이란 얘기야. 얘 둘을 더한 값이 2, 얘 둘을 더한 값이 3, 비율이 2대 3이란 얘기지. 그럼 몇 쌍인데? 총 150쌍이래. 이렇게 DNA에서 T가 있으면 반대편에 A가 있을 거고 한쪽에 A가 있으면 반대편에 T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쌍이 지금 요 AT 쌍도 있지만 GC 쌍도 있겠지. G가 있으면 한쪽에 뭐 C가 있는 이런 식의 쌍이 있을 텐데 이게 총 150쌍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T와 A를 더한 값이 비율이 2, G와 C를 더한 값이 비율이 3이라고 했잖아. AT 결합과 GC 비율이 2대 3이라는 거지. 얘는 이제 AT 결합의 비율, GC 결합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2대 3이라는 얘기야. 그럼 150쌍 중에 AT 결합은 몇 쌍일까? 2대 3이니까 60쌍이 되겠지. GC 결합은 90쌍이 되겠지. 그래야지만 다 더해서 150쌍이 되니까. 그럼 AT 결합이 60쌍이다? DNA 이중가닥에서 AT 결합이 요 두 개, 요런 결합 또는 AT 결합일 수도 있고 TA 결합일 수도 있지. 요 결합이 어쨌든 합친 게 60쌍이란 얘기야. 그러면 각각은 몇 개일까? A의 개수 60개, T의 개수도 60개인 거지. 이중 가닥에서의 쌍이 60쌍인 거니까 얘 둘을 바꿔도 되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거지. T, A, T. 이렇게 봐도 무관한 거잖아. 근데 이 쌍이 60쌍이라는 거는 A도 60개, T도 60개라는 거야. 둘 다 60개를 차지한다는 거지. 그럼 같은 원리로 G와 C의 개수 90개, 90개이겠지. 그래서 그렇게 염기의 조성이 되고 그럼 2번 가닥에서 볼까? 2번 DNA 가닥에서 비율이
GC 결합의 비율이 2, TA 결합의 비율이 1이야. 150 쌍이려면, 전체가 150 쌍이려면 GC 결합은 100쌍, TA 결합은 뭐 AT 결합? AT 결합은 50쌍을 차지해야겠지. 그래야지 1대2가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 2번 DNA 가닥에서 A의 개수는 50개, T의 개수도 50개, G의 개수 100개, C의 개수도 100개겠지. 기억은 타이민이다. 맞고. 니은 1에서 구원인의 개수와 2에서 사이토신의 개수를 더해봐라. 1에서 구원인의 개수는 90개, 2에서 사이토신의 개수는 여기 100개. 그래서 총 190개. 틀렸지. 디귿. 염기간 수소결합의 총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GC결합의 수소결합은 3개, AT결합의 수소결합은 2개니까 각각 해서 곱하기 2 하거나 곱하기 3 하면 되겠지? 그럼 1번 가닥에서 GC결합이 90쌍인데 GC결합 하나당 수소결합이 3개니까 곱하기 3, 90 곱하기 3이면 270개 수결합. AT결합이 60쌍인데 AT결합 하나당 수소결합 2개니까 곱하기 2 하면 120개. 총 더하면 몇 개? 390개. 2번 가닥에서 AT결합 50쌍인데 곱하기 2 하면 100개. 수소결합 100개. GC결합 100쌍인데 곱하기 3 하면 수소결합 300개. 더하면 400개. 그래서 총 결합의 개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10개 적다.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답이고. 넘겨서 9번. 그림은 가와 나는 대장균과 사람의 유전체 일부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는 당연히 원형 DNA, 이렇게 생긴 대장균이고, 가는 사람의 DNA인 거지. 그때 기억은 DNA를 나타내는 것이고, 니은은 히스톤 단백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히스톤. 기억, 가는 세포질에 있다. 대장균의 DNA는, 대장균은 이렇게 생겼는데 핵막이 없어. 원핵 생물이에요. 그래서 핵막이 없기 때문에 DNA, 동그라미 원형의 DNA가 이렇게 세포질에 널브러져 있다. 세포질에 있다. 핵막이 없기 때문에. 니은, 나의 기억에는 인트론이 있다. 나의 기억. 사람의 DNA에 유전 정보가 담겨있는 엑손 부위와 유전 정보가 담겨있지 않은 인트론이 있지. 사실은 DNA에서 전사된 RNA에 엑손과 인트론이 섞여 있어요. 엑손, 인트론이 반복해서 나와. 네, 이 DNA로부터 RNA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RNA에 엑손과 인트론이 있다는 것은 거꾸로 돌아가서 DNA 영역에도 유전 정보가 담겨있지 않은 인트론 지역이 있다는 거지. 아까 1번 문제에서 나왔잖아? 1번 문제에 DNA에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 즉 유전 정보가 담겨있는 부위인 엑손이 있고, 단백질을 비암호화 부위, 유전 정보가 담겨있지 않은 인트론 부위가 섞여 있었지? 그래서 사람의 DNA에는 인트론이 있다. 세균은 원핵 생물에는 인트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사람에만 인트론이 있고 원핵 생물에는 인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디귿. 니은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히스톤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서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10번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11번. 그림은 DNA 복제의 3가지 가설과 메세슨과 스탈의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DNA 복제는 3가지의 가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보존적 복제 가설. 이 1번 가설 1이 지금 부모의 DNA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거기에 아예 새로운 자손의 DNA가 만들어진다. 원래 있던 DNA는 그대로 보존이 되고 새로운 DNA, 복제된 DNA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게 보존적 복제 가설이었죠. 두 번째는 원래 있던 DNA, 진한 색깔 DNA가 반반
섞여서 들어가고 그 옆에 새로운 흰 색깔 DNA가 만들어진다. 무슨? 반만 보존된다. 반보존적 복제 가설. 보존적 복제 가설. 나머지 세 번째 가설이 이제 DNA가 짧은 조각이 섞여서 분산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보면은 기존에 있던 진한 색깔 DNA가 이렇게 조각조각 흩어져서 여기에도 기존에 있던 DNA 조각이 있고 여기도 기존에 있던 DNA 조각이 있지? 이것이 분산적 복제 가설이죠. 세 가지 가설 중에 어떤 가설이 진짜 DNA 복제 가설인지를 실험으로 증명을 했어요. 웨슬슨과 스탈이 이 질소의 무게의 차이를 가지고 동위 원소를 가지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실험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문제에 질소를 처음에 무거운 질소에서 배양을 했어. 배장균을 이렇게 무거운 질소에서 배양을 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반보존적 복제 가설이 진짜 가설이라는 걸, 진짜 복제 모델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웨슬슨과 스탈이 실험을 한 결과 어떤 실험 결과가 나타났을까? 처음에 15N에서 키웠을 때는 만들어진 DNA가 15N, 15N이었겠지. 이제 한 번 복제를 해. 얘가 이제 G0 부모 세대의 DNA. 이제 한 번 복제할 때 배지를 옮겼어. 어디로 옮겼냐면 14N에서 가벼운 질소가 있는 그 배지에서 다시 한번 대장균을 키웠더니 이제 반보존적 복제 가설에 의하면 하나하나가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고 옆에 새로운 DNA가 생기는데 새로운 DNA는 14N 배지에서 키웠기 때문에 14N이 섞여 들어간다. 새로운 DNA에. 근데 얘가 이제 G1, 1세대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14N 배지에서 한 번 더 복제를 해. 한 번 더 복제했을 때 반보존적 복제 가설은 이렇게 나눠 들어간다. 기존에 있던 것이 나눠 들어가고 옆에 새로운 DNA가 생기는데 14N 배지에서 키웠기 때문에 14N이 섞여 들어간 그런 DNA가 만들어진다. 얘도 마찬가지. 15, 14 이렇게 분리가 되고 옆에 14, 14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얘가 이제 G2인 거지. 그러면은 G0에서는 15, 15가 만들어졌을 거고 G1에서는 15, 14부터 시작하네. 14N, 15N이 섞인 DNA만 만들어질 거지. 얘는 요런 DNA만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는 14, 14 반, 15, 14 반이네. 그럼 어떤 DNA가 만들어질까? 14N과 15N이 있고 14N, 14N이 있는 반반 섞인 DNA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A 시험관에 지금 14, 15가 섞여 있는 DNA만 나타나고 있네. 그럼 얘는 여기서 이 실험 결과에서 G1의 실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네, G1. 그 다음에 B 시험관에서는 15, 15만 있네. 얘는 부모 세대 G0. 그 다음에 C 시험관에서 14, 14도 있고 14, 15도 있네. 여기 지금 14, 14와 14, 15가 섞여 있는 거 G2네. 기억 A는 G1의 DNA 원심 분리 결과다. 니은 C는 가설 1을 지지한다. C는 지금 반반 섞인 것과 그 다음에 14, 14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네. 가설 1은 보존적 복제 가설이에요. 보존적 복제는 15, 15가 있을 때 15, 15에서 시작했을 때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DNA가 만들어진다. 이게 보존적 복제 가설이기 때문에 15와 14가 섞여 있는 게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C에서 15와 14가 섞여 있는 DNA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가설 1을 지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디귿 C에서 전체 DNA 중에 14, 14의 DNA 비율 여기서도 아까 봤듯이 14, 14와 15, 14의 비율은 서로 1대1, 즉 반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맞는 보기죠? 기억, 디귿. 12번. 그림은 복제 중인 DNA 일부 가설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새로 합성된 가닥, 니은과 디귿은 모두 프라이머다. 보면은 기억과 니은, 디귿이 새로 합성된 가닥이란 뜻이네. 니은과 디귿이 RNA 프라이머라고 했으니까 이 하얀 색깔, 기억, 니은, 디귿은 새로 합성되는 가닥이고 여기 위와 아래는 기존에 있던 가닥이죠. 그랬을 때 기억은 지금 DNA가 풀리는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 DNA가 풀리는 방향과 기억이 합성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기억은 연속적으로 DNA가 합성된다. 선도가닥이고 니은과 디귿은 DNA가 풀리는 방향과 합성되는 방향이 반대야. 그래서 얘는 조각조각이 따로따로 형성된 다음에 나중에 연결이 되죠. 이 여러 개의 조각이 합쳐지겠지. 이런 가닥을 지연가닥이라고 한다. 가와 나가 DNA 연결소와 DNA 중합효소 중에 뭐냐라고 물어봤네. 가는 위와 아래에서 지금 새롭게 DNA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기존에 있던 가닥 말고 신생 가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가죠. 그래서 이 DNA 중합효소는 위와 아래 모두 필요해요. 위에도 새로운 가닥이 합성돼야 되고 아래에도 새로운 가닥이 합성돼야 하기 때문에 DNA 중합효소는 이렇게 가처럼 위와 아래 두 개가 필요해. 그래서 가는 DNA 중합효소를 의미하는 거고 나는 DNA 연결효소를 의미하는 거야. 왜냐하면 연결효소는 지연 가닥에만 필요해요. 조각조각 먼저 형성된 다음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연 가닥에만 DNA 연결효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가 DNA 연결효소. 이 조각을 지금 연결해주고 있는 중인 거지. 기억은 5-3-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합성된다. 항상 DNA가 합성되는 방향은 5-에서 3- 방향이야. 그래서 기억에서 여기가 5- 말단, 여기 끝에는 3- 말단이 되겠지. 그러면 새로 합성되는 가닥이 여기가 5-면 그 반대편에 기존에 있던 가닥은 여기가 3- 말단이라는 뜻이겠지. 기억, 연속적으로 합성된다 맞고 니은, 디귿과 니은 중에 이 두 프라이머 중에 어떤 RNA 프라이머가 먼저 합성된 것이냐. 지금 풀리는 방향이 이 방향이야.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지금 풀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풀린 지역이 먼저 프라이머가 합성되겠지. 디귿이 요만큼 풀렸을 때 디귿 프라이머가 만들어진 거고 요만큼까지 풀렸을 때 니은 프라이머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디귿이 니은보다 더 빨리 먼저 합성되었다. 이게 맞는 내용. 디귿, 나는 이중가닥의 염기간 수소결합을 끊는다. 나는 연결요소, DNA 연결요소는 DNA의 짧은 조각을 서로 연결해주는, 즉 3- 말단과 5- 말단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요소이기 때문에 수소결합을 끊는다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겠지. 그래서 답은 3번. 넘겨서 13번 X, 15번 X. 14번을 보면 그림은 DNA 중합효소에 의해 DNA 복제에 일어나는 과정의 일부다. A와 B는 5- 말단, 3- 말단 중에 하나고 기억은 작용기다. 그럼 이제 새로 합성되는 가닥이 첫 시작이 5- 말단이고 이렇게 새로 합성될 때는 프라이머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DNA가 만들어지죠. RNA 프라이머가 먼저 붙고 그 뒤에 DNA가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요. 그 다음에 3- 말단으로 끝나지. 그래서 항상 DNA와 RNA 합성은 5- 말단에서 시작해서 3- 말단으로 끝난다. 그럼 이 그림에서 새로 합성되는 가닥이 뭔지를 파악하면 되겠지. 하얀 색깔이 지금 새로 합성되는 가닥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여기 새로 합성되는 가닥의 방향을 보면은 이제 여기가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은 거고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가 지금 붙고 있는 중이지. 아, 그럼 합성 방향은 이 방향이구나. 그렇다면 여기가 5- 말단이겠구나. 여기 끝에가 3- 말단이겠구나. 그러면은 새로 합성되는 가닥에 A가 5- 말단이면 그 맞은편은 3- 말단. 그래서 A가 5- B가 3- 말단이 되겠고 기억은 어떤 작용기일까? 지금 기억을 보면은 뉴클레오타이드의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여기 염기, 여기 인산, 여기는 산소. 그래서 5탄당인데 탄소의 번호를 염기에서부터 매겨요.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4번 탄소, 이 인산기 옆에 5번 탄소가 있어. 그랬을 때 3번과 2번에 매달려 있는 작용기는 3번 탄소는 OH가 매달려 있고 2번 탄소에는
H가 매달려 있다. 그래서 지금 기역은 3번 탄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3번 탄소에 붙어 있는 기역은 OH, 수성기가 되겠지. 기역 A는 O- 말단이다. 맞고, 니은 수성기다. 맞고, 디귿 중합효소는 당과 인산 사이 결합 반응에 관여한다. 지금 이 중합효소가 하는 역할은 이 역할이지. 위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당과 아래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인산기를 서로 결합해주는 요 지금 이 결합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지. 답은 5번. 16번.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복제 중인 DNA 이중가닥 DNA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이 DNA에 대한 설명이다. 2번과 기억, 니은, 디귿 새로 합성된 가닥이고, 디귿이 니은보다 먼저 합성되었다. 지금 보면은 2번과 기억, 니은, 디귿이 새로 합성된 가닥이야. 그 얘기는 위와 아래는 기존에 있던 가닥,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새로 합성되는 가닥인 거지. 그랬을 때 니은과 디귿은 프라이머라고 했네. 그러니까 얘가 프라이머지. RNA 프라이머가 먼저 붙고 그 뒤에 DNA가 붙은 거야. 그래서 니은은 RNA, 디귿도 RNA. 자세히 보면 여기 틈이 있어. 틈이 있다는 얘기는 니은과 2번까지가 하나의 조각, DNA 조각, 디귿과 뒤에 잘려있지만 요 뒤에까지가 하나의 조각이라는 거지. 그때 뭐가 먼저 합성되었다? 디귿이 니은보다 먼저 합성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 니은은 네 종류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니은은 지금 RNA 지역이야. RNA는 염기가 A, 이거 지워보고, 여기가 RNA 지역인데 염기 네 종류가 다 있다고 했으니까 A, T 대신에 U, RNA니까 U, C, G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염기 서열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네 종류 염기가 모두 있다. 기억 1과 2의 염기 서열이 서로 같다? 1과 2, 지금 얘와 2번 DNA, 새로 합성된 DNA의 염기 서열이 같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밑으로 넘어와서 주연 가닥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가닥과 새로 합성된 가닥 사이의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데, 얘가 이제 기존에 있던 가닥, 주연 가닥. 주연 가닥의 염기 서열이 예를 들어서 A, T, T, C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은 여기 5-말단, 3-말단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둘은 서로 주연 가닥이기 때문에 주연 가닥이지만 이제 멀리 떨어져서 논 거지. 여기 5-니까 여기 3-, 여기 3-니까 여기 5-죠. 서로 상부적이기 때문에 A 대신에 T, T 대신에 A, A, G. 이게 두 주연 가닥의 염기 서열일 거야. 여기에 이제 새로운 가닥이 합성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가운데 신생 가닥이 합성이 돼. 그럼 서로 주연 가닥과 신생 가닥은 상부적이기 때문에 여기 3-, 여기 5-. A니까 T, A, A, G. 여기 3-니까 5-, 3-. T니까 A, T, T, C가 되겠지. 그랬을 때 관계를 자세히 보면 주연 가닥의 염기 서열과 뭐가 같아? 신생 가닥의 염기 서열이 같아.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둘이 상보적이지. 얘는 또 얘와 상보적이야. 상보적인 거에 상보적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서로 염기 서열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연 가닥과 신생 가닥의 그러니까 한 DNA, 하나의 DNA의 주연 가닥과 다른 DNA의 신생 가닥이 서로 염기 서열이 일치한다. 왜냐면 반대의 반대. 즉 상보적인 거에 상보적인 거기 때문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한 가닥의 주연 가닥이지. 주연 가닥과 다른 쪽 DNA의 신생 가닥의 염기 서열은 같아. 그래서 얘와 얘의 염기 서열과 얘의 염기 서열은 서로 같게 된다. 왜 그러냐면 얘가 5-면 3-지. 얘가 5-면 여기가 3-, 여기 5-. 이 둘이 서로 염기 서열을 갖고 이 둘이 서로 염기 서열이 같은 거야. 상보적인 거에 상보적인 거기 때문에. 기억 1과 2 염기 서열이 서로 같다. 니은에는 유라실이 있다. 니은에는 지금 네 종류 염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유라실 있고. 디귿 기억의 합성 과정에서 DNA 중합효소는 가방향으로 이동한다. 지금 합성되는 방향을 보면 새로 합성되는 가닥의 기억을 보면 지금 얘가 기억이네.
네, 얘가 지금 기억. 보면은 여기 3- 여기 5-네. 그럼 새로 합성되는 가닥은 5-3- 방향으로 합성되니까 이 방향으로 합성이 되겠지. 기억은 가 방향으로 합성된다. 그래서 DNA 중합효소가 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DNA를 만들어낸다. 맞는 내용 5번 답이겠죠. 넘겨서 17번 X, 19번 X, 20번 X, 18번만 볼게. 그림 복제 중인 DNA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1, 2, 3은 새로 합성된 가닥이고 기억은 5-3- 말단 중에 하나다. 지금 1, 2, 3이 새로 합성된 가닥인데 3번 가닥은 풀리는 방향과 합성되는 가닥이 일치해.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선도 가닥. 연속적으로 DNA가 합성되고 있는 중이고 이 둘은 끊겨서 합성이 되고 있지? 얘는 이제 지연 가닥이 되겠지. 합성되는 가닥의 첫 시작은 5-예요. 항상 DNA 합성 5- 말단부터 시작하니까 여기가 5-네. 여기가 5-면 기억은 3-가 되겠죠. 3- 말단. 기억 1과 2 연결은 DNA 연결 효소에 의해서 연결된다. 지연 가닥은 서로 DNA 연결 효소에 의해서 이 틈이 연결이 된다. 니은 3번 가닥은 선도 가닥 맞고 디귿 기억은 3- 말단 맞고 답은 5번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고 X친 내용은 안 봐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꼭 한 번씩 문제를 풀어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